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기술 용어가 아니라 경제 용어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또 이거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 트렌드와 또 투자 동향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만나고 많이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구글 회장님도 계시고 HP 회장님도 있고 이런 많은 분들 직접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하면은 이런 분들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 왕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서 들이밀고 콜드메일 보내고 컨퍼런스 가서 인사하고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또 들이밀고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만들어지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데모데이 가서 투자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기자 간담회도 있었고 컨퍼런스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을, 한국은 이제 명함 문화가 있는데 미국에는 명함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알려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사진하고 제슨하고 찍은 사진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제슨의 비서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미팅을 잡거나 다음에 또 아는 척을 해줍니다. 그 뒤로 엔비디아 인연을 닿아가지고 계속 엔비디아 본사도 가고, 물론 제가 그 회사랑 비즈니스 하는 건 없지만 지난 6월 달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담 주관자로 해서 인터뷰를 바로 옆에서 했죠. 사실은 이제 샘 알트만을 만나려고 여기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막 만나는 사람인데 쫓아간다고 오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이 사람이 오픈 A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왜냐면 관계사를 제가 인터뷰를 계속 했었고, 샘 알트만은 스탠포드 중퇴인데 저는 스탠포드 공부를 1년간 연수를 했었고, 미국에 있고 미국 본사고 하니까 이제 오픈 A에서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와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모더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주관하는 사람이죠.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AI 측에서 이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연락을 왔고요. 방한 일주일 전에 확정이 된 건 하루 전에 확정이 됐어요. 하루 만에 해서 이 행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연락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냐 그래서 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벤트가 확정이 될지는 몰랐어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변수가 많았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허슬의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들이미니까, 가서 들이미니까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이런 들이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그런 부분은 인도인이나 중국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 말씀을 드린 GPT 내년에도 아마 AI 화두가 많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챗 GPT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회사보다 큰 회사들인데 생성 AI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내놨어요. 거의 대부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생성 AI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오픈 AI가 서비스를 또 계속 내놨고요. 또 내년에 이제 주로 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CEO에서 축출되고 5일 만에 복귀하는 아주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AI의 엑셀파, 디셀파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또 좋게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더 활용하고 서비스를 내놔야 된다라는 것과, 또 지금 AI가 어떻게 어디를 튈지 모르고 핵폭탄과 같은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엑셀 브레이크파와 이제 엑셀파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이번에 오픈 AI 샘 알트만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약간 엑셀이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편입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제주가 또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고 로컬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역작용, 그 다음에 또 직업들이 많이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단순하게 이제 기술만 보고 아니면 그냥 뭐 무조건 막는 이런 게 아니라 기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년 주요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는 건데 투자 트렌드 말씀을 드리면요. 12월 수준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10년 내 최악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쓴 게 제가 매경에 있을 때 2011년 정도였어요. 그때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저희 데스크가 회사에서 스타트업이 뭐냐? 벤처지. 벤처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굉장히 힘든 거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나오고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이 제도 자체가 한국에 도입된 게 한 10년 안짝이에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10년 내인데 액티비티 수준이 사실 2014년보다 못하잖아요. 경제 규모 10년 만에 성장한 거 보면은 딜이 많이 성장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2023년이 2024년 14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사실은 2013년 10년 내에 가장 혹한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펀드레이징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생태계가 굉장히 힘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저는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면 한국은 좋은 환경이에요. 비교적. 왜냐하면 이런 육성 센터도 있고 스타트업 환경이 미국이나 글로벌보다는 훨씬 좋은 아직도 좋은 환경이에요. 뭐 정부 사업도 있고 버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작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도 이제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졌지만 뭐 버텨준 게 인공지능 생성 AI 투자 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스타트업에도 이제 안국화가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투자 업계는요 굉장히 유형에 민감해요.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돈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이거를 부풀릴 수 있는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에 대한 그걸로 머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투자 쓰임에 테크 유형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3년 생성 AI가 만들어 놓은 이 혁명적인 변화에 당연히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쓰임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펀드레이징 2Q에서 3Q 또 떨어지는 또 다른 카르타 자료인데 카르타 자료에도 이렇게 지금 거의 산 꼭대기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팬데믹 이후에 많이 성장을 좀 했어요. 지금 이제 꼬꾸라진 게 사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게 자금 고갈 현상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사실은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히고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 내리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이르면 3월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약간 자금 경색은 조금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사실 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PE 액티비티도 사실 꺾이고 있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죠. 거의 그냥 2014년 수준이다. 지금 현재 10년 내 가장 어려운 시기다. 버텨야 된다라는 거를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망한 회사도 지금 실리콘밸리 기준이에요. 사실은 뭐 81개 파산 망했다 그러는데 훨씬 더 많죠. 펀드레이징 기사는 보도자료를 내는데 망했다고 보도자료를 쓰진 않습니다. M&A 됐다고 보도자료를 쓰진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서 파산하고 또 없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 드라이 파우더 즉 쓰지 않은 자본들은 많고요. 그래서 아직 여유 자본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야. 투자할 데가 없는 거지. AI가 아무리 해도 이거 확신이 아직 안 서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서 돈을
잠그고 있고 지금은 현금 보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갇혀 있는 거지 돈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뚫어내는 게 스타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미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현금 준비를 지금 현재 현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소진율을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미래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부터 지금 돈 달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회사 비전을 가지고 계속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뭐 이런 자리도 오고 하면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시장 변화에 적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투자를 받아서 키워야 되는 거는 지금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가 스스로. 그래서 사실 그 단계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변화, 테크 트렌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게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바로 좀 적응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난세인데 오히려 잘 준비하면은 내년 내후년에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라운드 레이징이 아까 보셨지만 돈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풀 때가 올 겁니다. 눈치 엄청 많이 봐요, VC들은. 사실 그 미국은 좀 덜은 그런데 한국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눈치 보고. 그러니까 푼다고 하면 많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아무래도 내년에도 큰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CES에도 좀 이따가 말씀드린 CES에도 주요 핵심 테마는 AI입니다. 이 말은 내년뿐만 아니라 몇 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AI가 사실 어제 오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알파고 나왔을 때부터 계속 트렌드였는데 좀 다시 좀 주춤하다가 생성 AI 나오면서 뜨는 건데 앞으로도 이 분야로 많이 트렌드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더 밀크가 미국에서 센싱하는 것들 대부분 AI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뭐 엑셀 만들어준다든지 PPT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인데 이게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산성을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을 코파일럿이라고 거의 대부분 대명사처럼 요즘에 쓰고 있고 생산성 도구들이죠. 업무 생산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B2C가 아니라 B2B용이죠.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나올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예요.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인도 에이전트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글 홈이나 알렉사는 어시스턴트였어요. 도우미. 그냥 도우미 수준이었는데 챗GPT 나오고 바드, 구글 나오면서 이제 도우미 수준을 넘어서 에이전트,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얘가 이제 혼자 생각하고 대신해 줘. 이런 게 나오는 게 주요 트렌드고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오픈 AI에서 GPTs 만들어내면서 앱스토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그런 에이전트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지금 이 혁명이 5년 내내 많은 UX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5년에 많이 바뀌고 이 작업마다 다른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메일 들어가려면 지메일이나 뭐 이런 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사진 버튼을 누르죠. 사진을 보려면 사진 또 버튼을 누르고 인스타그램 올리면 인스타그램 누르거든요. 지금 빌 게이츠가 볼 때는 이 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이 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환경도 아웃데이티드 돼 있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GPT가 대변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위즈윅 방식으로 이제 GUI 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게 인간과 기계가 대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온 거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또 스마트폰이 나온 건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혁명이 바로 이 AI 에이전트를 하고 빌 게이츠 노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 팬데믹 또 예측을 2015년에 무려 했었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AI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핀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이제 뭐 소리까지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죠. 이게 AI 핀이에요. 저기 생긴 게. 그래서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물건은. 내가 얘기하면 얘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얘 캡처하는 거죠. 캡처 디스 하면은 이제 이 사진을 캡처하고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건데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AI 휴메인의 AI 핀입니다. 이게 스크린이 없죠. 대신해주는 기계가 이제 AI 핀인데 이게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이게 지금 스마트폰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iOS 연결이 되죠.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랑 연결해 가지고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챗GPT예요. 휴메인은 오픈 AI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OS가 필요 없어요. 아마 5년 뒤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iOS 필요 없을 거라는 게 빌 게이츠의 예측이에요. 그냥 누르면 돼, 이렇게. 물론 스마트폰이 없어지진 않겠죠. 그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AI 시대가 나오면은 어떠한 기계를 사람들이 쓰면서 할까라는 예측뿐만 아니라 그런 흐름이고, 그게 하나는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핀,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장담하지만 내년에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GPT나 구글, 오히려 그 GPT가 이제 오픈 AI에서 자기 OS 같은 걸 이제 그거를 장착하려고 많이 오픈하겠죠. 안드로이드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는 또 안경이 될 겁니다. 이게 또 안경이 디바이스가 돼서 안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알아듣고 여기서 이제 하는 그런, 지금 메타에서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런 하드웨어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업무 생산성, 코파일럿 포함해서 그리고 하드웨어, 주변에 많은 제품들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이 회사가 잘 될 것은 who knows?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에이전트가 하드웨어가 됐을 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이 휴메인의 AI 핀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내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나와서 멀티모달, 또 크로스 모달, 모달이 뭐냐면 랭귀지, 그죠? 랭귀지, 영상, 또 음성, 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모달들을 지금은 챗GPT도 그냥 텍스트 바이 텍스트잖아요. 멀티모달 하면은 이제 이미지 이제 넣어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하고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멀티모달과 크로스 모달이 되는 게 이제 제미나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년부터는 멀티모달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본 챗GPT는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AI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AI가 뉴 차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년에 AI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I라는 단어가 이제 기술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용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년에도 아마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2% 중반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이 성장을 뚫기 위해서 예전에 사실 30년 전에 성장이 정체됐을 때 나왔던 게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은요, 세계화 시대에 중국으로 인해서 고성장 저물가를 이뤄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요.
또 새로운 소비 시장이었고 또 물가 상승을 억제했죠. 왜냐면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노동력, 중국의 시장. 이게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인 번영은 중국의 등장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쭉 성장하고 물가는 낮아지고 이런 골디락스가 지난 30년간 이제 번영을 이뤘고 세계화를 이뤄낸 건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중국의 역할 나 이제 필요 없어. 세계 공장 무슨 소리야? 나는 인민의 공장을 우리는 인민들을 위한 공장이야. 신소비 시장 웃기지 마. 우리는 인민들을 위한 시장이야. 물가 상승 웃기지 마. 우리 중국만 잘 사면 돼. 라는 것으로 바뀐 게 바로 중국이 그래서 이제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공장, 즉 로봇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많이 생산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투자를 막 해라라고 하게 될 거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폰 내년에 갤럭시 S24가 나와요. 갤럭시 24. 그게 23하고 24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 하지만 삼성은 AI 폰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사람들 자꾸 바꾸라고 할 겁니다. PC도 마찬가지예요. AI PC 나오면서 또 자꾸 바꾸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단어가 이제 AI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AI에 대해서.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올해는 시작했고 내년에 더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왜? 이게 이제 AI가 기술 용어가 아니라 경제 용어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또 이거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초기 투자 이게 또 중요한 흐름인데 초기에 투자 많이 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생성 AI로 해서 정말 ROI가 나왔는가 또는 뭐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성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가라는 검증 지도가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 AI 했더니 별거 없더라. 또 AI가 비용일 것이다. 뭐 AI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AI가 모든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AI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노이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흐름은 계속하겠죠. 생성 AI 투자도 내년에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기록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이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빨리 다가온 만큼 또 빨리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경쟁력은 AI 격차를 줄이는 곳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CEO들, 비즈니스 리더분들, 정치 리더분들은 AI가 지금도 우리 AI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탑 프라이어리티는 단연코 AI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상위 1%예요. 대부분에 있는 제주도민들 AI 별로 관심 없어요. AI 잘 모릅니다. 제주도민들. AI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AI 쓰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주도민 중에. 나머지 많은 분들이 AI를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AI가 직업을 잃게 할 것이며 그게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짜뉴스 많이 나오고 아마 갭이 더 커질 겁니다. 이 갭을 줄이는 거에서 아마 큰 경쟁력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AI의 그런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내년에도 이거를 줄이는 게 아마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또 도의 경쟁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가 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창조경제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 갭을 줄이는 AI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큰 사업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ESG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가버넌스 그 다음에 뭐 환경, 친환경, 뭐 착한 소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AI에서는 이게 실제로 교육 사업도 되고요.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내년 선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는 한국에도 총선이 있지만 대만 선거입니다. 대만하고 우리랑 이제 경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사실 시진핑이 바이든 만났을 때 우리가 대만 통일하겠다. 미국이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5년 내에 이게 대만 통일 얘기 나옵니다. 홍콩 가져갔듯이. 대만이 사라질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동아시아 우리 뭐 정치적 안정이나 지오폴리틱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오늘 기준으로 트럼프 당선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IRA 폐지가 1호 공약입니다. 일본 공약이야. 지금 뭐 배터리 산업, 그죠? 그 다음에 파리 협정 재탈퇴 유력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납니다. 왜? 지원을 끊으니까. 지원을 끊을 거예요. 이제는 2기 트럼프는 오직 돈, 오직 미국 중에서 이게 미국이 아니야. 오직 일부 소수 미국인 할 겁니다. 예. 이게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 내년에 어디 뭐 인공지능도 얘기하지만 선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내년에 또 더 더워요. 사실 제주는 또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엘니뇨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내년이 더 덥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또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 더 덥기 때문에 아마 물류 배송 건설 분야에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또 이 기후로 인해서 날씨로 인한 또 이 경제 효과가 내년에 아마 더 변동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로봇인데 아마 요것도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제 주변에 테슬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동차보다 all about 로봇입니다. 제가 테슬라 공장에 가면 로봇이 더 많이 보여요. 자동차보다. 지금 인간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쓰는 겁니다. 물류창고에 고용 많이 하거든요. 아마존. 쿠팡 고용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또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로봇 회사가 될 거예요. 세계 최대 로봇 회사가 될 겁니다. 세계 최대 상승선 회사가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일자리가 많이 줄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바뀔 거고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는 지금 있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저희 더 밀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더 밀크 인원을 줄였는데 새로 고용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 내부에서 AI를 한 30% 정도 씁니다. 직원들이 2명 쓸 걸 1명이에요. 아주 좋아. 지금 스포티파이가 지난주에 1,800명을 해고했어요. 1,800명. 1,800명 다시 고용할까요? 안 해요. AI를 쓰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CES인데 또 CES가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특징이 새로운 토픽으로 꼽힌 게 에어 모빌리티밖에 없어요. 이제 에어 택시인데 이번에는 에어 택시밖에 새로 상정된 게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올 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20년대 중반 수준에서 나올 만한 기술 혁신들은 많이 꺼내놨다 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거 나오기가 지금은 당분간은 쉽지 않고 또 AI를 이네이블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중심에도 변의 중심에도 이제 AI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왜 CES라고 얘기하냐면은 CES는 테크 기업이 테크 회사가 테크 전시회가 아니에요. 테크를 이네이블한 산업 전시회, 종합 엑스포거든요. 사실 엑스포는 국가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CES는 기업관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국가도 하고 월드컵도 국가 대항을 하는데 그게 엑스포라고 한다면 요거 클럽 월드컵 또 챔피언스 리그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많은 이 중에 IT 기업들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인공지능을 포함한 테크를 이네이블해서 어떻게 이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CES죠. 혁신상도 뭐 있지만 사실은 이 강력한 기술 혁신이 불황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오픈 AI, 챗GPT나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제 불황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년 내 가장 불황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기술 혁신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AI가 CES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리티 기술들도 이번에 많이 나올 거고, 또 많은 제품들이出품이 됐어요. 농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인류의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CES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인간 안보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카테고리, 혁신상 카테고리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가 가장 많은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또 이번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요. 그만큼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 보면은 전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옛날 IT나 CES 할 때 나오는 뭐 냉장고 세탁기, 홈시어터 또는 뭐 PC 가전 이런 걸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트렌드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서스테이너블리티, 사이버 범죄, 사이버 세큐리티, 그다음에 AI 세큐리티 이런 기술로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는가,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가라는 씀이 이 종합전시회인 CES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이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1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신 분들 이번에 또 1개월 더 밀크 계속 볼 수 있는 무료 구독권을 드릴 테니까 또 많은 또 구독하시면서 이번에 생생한 실리콘밸리 정보를 얻으시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